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란요.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대형 유튜버께서 이제 VIP 채널에서 이제 하던 컨텐츠를 살짝 차용을 해왔는데요. 지금 오늘 저번 주에 이제 VIP 채널에서 말했던 그 저층 그다음에 소액 투자 네. 예, 물건들이 지금 몇 개가 나갔어요. 지금 네. 그렇죠.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적극 추천드렸잖아요. 틈새 시장이다, 이제. 예. 근데 바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죠. 아 그래도 한 3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이틀 만에 싹 다 왜냐면 나갔더라고요. 이걸 제가 분석을 해보면 네. 이렇게 오늘도 제가 하나 그 중에 네. 하나를 그쵸. 또 계약을 했어요. 네. 오늘도. 예, 아, 근데 축하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알리려고 하는 차원이 있었고요. 네네. 근데 알리려고 할 때 뭔가 메리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가격적인 메리트, 저층을 매수할 때는 일단 네. 특수 목적이 있다라고 저희 채널에서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어르신, 네, 그다음에 좀 아이가 네, 좀 뛰논다. 네. 그러면 층간 소음에 좀 예민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가정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특수 목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예.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그렇죠. 기존의 신축이나 또는 이 광명시에 이제 기존의 재고주택, 네네. 뭐 재건축을 진행하던 아니면 뭐 한 15년, 20년 차 되는 아파트, 네네. 지금 매매 호가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네네. 광명 1구역에 1층, 2층, 3층 매물이 충분한 가격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역시나 네. 그 사이에 네. 4구역에 네. 그 5구 타입 B 예, 1층 그게 그쵸. 거래가 됐고요. 예, 프리미엄 2억 5천짜리. 총 그렇죠. 매수가 2억 1,500 정도 그 되죠. 조만간에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나갔어요. 예. 자, 그리고 1구역에 3층짜리도 나갔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2층짜리도 나갔고요. 네네. 자, 오늘도 또 3층짜리가 또 나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그 이하로는 네네. 51 타입이 있고요. 49 타입이 있는데 그렇죠. 일단 49, 5구 타입도 뭐 각자의 장점은 있겠지만 일단 5구 타입 기준으로 네. 보통 우리가 많이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들어오고는 싶은데 네. 광명에 신축 아파트 들어오고 싶은데 네. 이게 문제야 항상 이게. 예, 그렇죠. 항상 이 자금은 나만 없어.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초투부터 문제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총 들어가는 금액도 문제고 이 그렇죠. 두 가지가 지금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층 매물 저층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선입견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긴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신축을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와 그리고 특수 목적 가지신 분들이 들어갔을 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충분히 들어와도 좋은 매물들이고요. 그거를 언급 안 하니까 부동산들이 네. 이런 물건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영상에서 얘기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계약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자기 몰랐다 이거야.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이제 그림의 떡 또는 광명에 들어오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 일단 오구타의 기준으로 네. 좀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는 싶었지만 매입하고 싶었지만 자금이 안 됐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거가 이제 충족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계약들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VIP 채널에 보시면. 네, 여기 위에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찍었는데 그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얘기했죠. 제가 단톡방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 이제 20명이 아니라 한 25명은 넘어가신 것 같아. 나 아까도 예. 한 분이 본인이라고 실토하셨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분명히 전파가 된단 말이야. 예, 그렇죠. 역시나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네.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블로그도 올라오고 네. 지금 브리핑이 예. 톡방에서도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 채널에서 그 영상을 찍을 때도 먼저 언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같이 또 찍는 영상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내가 얘기 안 하면
내가 다 계약할 수 있거든. 그렇죠. 이제 우리만 풀고 우리만 알려드리고 우리만 거래를 할까? 근데 이건 또 아니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네. 저희가 여기 물건이 네. 제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다 공동 중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네. 제가 메리트 있는 물건도 있지만 네. 다른 사장님들이 메리트 있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저층이라는 물건을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메리트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일단 다른 게 없어요.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저층을 아예 신경 안 쓴단 말이야, 대부분. 그렇죠. 그러시는 근데 분들이 많아요. 특정 타겟층이나 네. 또 요즘에 최근에 네. 거래하신 분들을 제가 네. 이렇게 만나 뵙고 상담을 해보면 잘 몰랐던 거를,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좀 네. 이런 물건들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영상으로 이제 남기게 됐고요. 네네네.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거를 봤을 때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를 취득을 했을 때 총 취득가, 네. 총 취득가가 적은 5억 5천. 지금 현재 나온 저층 매물들 중에서 5억 5천이 최저가고 그 다음에 5억 6천, 7천, 네. 8천, 9천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5구 타입들이 대부분 다 6억 초중반의 매물들인데 얘네들은 6억 언더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진입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다른 매물들 같은 동 로얄층이랑 가격을 비교해 보면 네. 이제 1억 정도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조합원 분양가랑 프리미엄 차이랑.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거의 한 1억 이상 벌어졌죠. 네. 예.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향후에 네. 이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더 벌어지겠냐, 안 벌어지겠냐, 요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로얄층이랑 1층이랑 가격 차이가 1억 정도면 그러면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잖아요. 제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 하한조공 같은 경우에 네, 뭐 상승기 때 좀 네. 가격 잘 나갔죠, 네. 거기도.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한조공 12단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는데 네. 한 5구 타입 기준으로 네. 8억 초반까지 실거래. 그 다음에 그쵸, 예. 매도 호가는 8억 후반대까지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1구역에 좀 저층이긴 하지만 네. 예, 지금 5억 5천에 네. 1층 매물 지금 살아있죠. 네네. 총 취득가. 네, 자, 제가 그래서 장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네네. 어떤 걸 선택하겠냐.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금액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근데 지금 5억 5천이죠. 네. 근데 예전에 상승장 때 네. 이만큼 갔다는 얘기야. 네. 근데 지금은 매도 호가가 그쵸. 다 떨어졌죠. 네. 하한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5억대도 있지만 네. 자 6억대 초중반, 네. 7억대 달라고 하는 5구 타입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하한주공을 취득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목적은 네. 실거주 목적도 있겠지만 재건축 사업을 그쵸. 염두하고 이렇게 네.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추가 분담금이랑 그러니까 기간적인 면을 떠나서 만약에 네. 사업이 됐다. 네. 분담금 분명히 발생이 될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또 그 중에서는 또 저층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예, 뭐 층이 좋은 거에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모든 네. 이 물건을 취득할 때는 일단 가성비, 그렇죠. 가격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얘는 2025년 12월에 입주할 수 있는데 5억 5천이야. 분담금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의 음.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어떤 게 그쵸. 조금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을까 가격적으로 저는 네. 철저하게 가격적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네, 네. 저층은 예. 그리고 광명시에 네. 10년 미만 아파트, 예. 20년 미만 아파트, 네. 30년 미만 아파트, 네. 평균 전세가율과 네. 평균 매매, 네. 자 그리고 저층과 중층, 고층, 자 요거를 좀 살펴본다고 했을 때에도 지금 1구역에 5억 5천, 6천, 7천, 1층, 2층, 3층 총 매수가 네. 진행할 수 있는 매물들 네.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 갖고 있다고 판단이 네,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멀리서 안 찾아도 1구역 일반 음. 분양가랑 비교를 해봐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구역에는 5구 타입이 안 나오죠. 예, 안 예, 나오지만 그래서 더 음, 귀하고. 두각을 받을 수 있는 1구역 조합원 매물이고 만약에 이게 일반 분양이 혹시라도 물량이 네. 있어서 나왔다. 네. 그러면 평균이 2,700이죠. 네.
예, 2,700보다 좀 더 비싸게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 2,800선까지는 갔을 예. 건데 그러면 얼마야 예, 벌써.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얼마큼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여기서 거예요.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일반 분양 물량은 대부분 네, 1층, 2층, 3층 저층 매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탑층 있죠? 네네, 탑층에 매물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양으로 나오게 되면.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일반 분양가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네. 충분한 메리트.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4대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확장 무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네, 조합원들 기본 옵션이 많이 바뀌었어.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렇죠. 웬만한 타일들은 다 이탈리아산으로 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예, 또 계산을 해보면 네. 이 일반 분양으로 만약에 실제로 나왔다면 네. 예를 들자면 네. 격차는 더 벌어졌고 메리트는 더욱더 커지는 네.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초기 투자금이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이런 가성비 매물도 충분히 자, 오늘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된 것도요. 그 실투자금 플러스 여기가 토지취득세 4.6%거든요. 그렇죠. 요게 3억 안쪽에서 해결이 됐어요. 취등록세까지. 네네네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예, 요게 실투금은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네네. 이제 총 매수가는 가장 저렴하게. 예,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1구역에 1층 매물. 자,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임자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예, 장 소장님이 한번 빼보시죠. 아, 가능할 네. 것 같은데 예, 문의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예, 스펙 좀 얘기해 줘봐요. 예, 이제 여기 띄워 드릴 거긴 한데 예, 1구역 59A 112동 1층 매물이고요. 프리미엄 1억 9천. 지금 실투금이 2억 9,305만 원 들어가고요. 예, 이제 총 매수가 입주시까지 총 매수가는 5억 5천 들어갑니다. 5억 5천. 예. 5억 5천. 신축 아파트 예. 1층. 예. 다른 데 가면 어렵습니다. 지금 광명 사거리 한진타운 지금 97년에 입주를 해가지고 이제 26년 된 아파트 가격도 그거 이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기가 있다 그랬잖아. 이제 막 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1층 한번 가볼까? 그래서 1구역에 요걸 하나 보여줬어. 네. 112동에 1층 예. 5억 5천. 예. 그 다음에 4구역에 지금 나갔지만 예. 그거 보여줬어. 예. 마음은 4구역인데 예. 가격 이거 1구역이 해자래. 예, 그쵸. 해자. 예.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 일단은 보낼 수 있어서 또 마음에 든다고. 근데 가격이 그만큼 좀 중요해요. 저희 와이프도 네. 가격을 되게 중요시 보거든. 네네. 네. 이게 가격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네. 1구역에 네. 최근 저번 주에 우리가 네. 얘기했던 것들 네. 지금 실제로 며칠 안 됐잖아요. 그쵸.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몇 개가 네. 나갔어요. 네. 예, 근데 금매물들은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예, 몇 개 안 남은 게 남았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1구역 분양가가 공개되고 네. 오히려 보류되는 게 많습니다. 네네. 예, 그런 실정에서 일단 처분하실 분들은 후련하게 처분하신 거고 네네. 또 매수하시는 분들은 네. 나의 소중한 보금자리 네. 조금 들어가고 싶은데 좀 틈새 시장을 못 봤던 거죠. 네. 그리고 알고는 있는데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됐든 또 실제로 찾아오셔서 네. 이제 상담을 받고 가셨는데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이 네. 좀 약간 흔들리는 거지. 이걸 해야 되나 그쵸. 말아야 되나.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그런 부분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다들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예.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약까지 이제 체결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제가 네. 이제 저번에 우리 만나서 얘기했지만 네. 1구역에 84B 네. 101동에 18층 나갈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나갔어요. 그쵸. 예. 그다음에 5구역에 109동에 30층. 자, 요거 그래도 여기 나갈 만하다. 로열층이라서. 예. 자,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 9구역에 8억 초반에 있는 거. 예. 자, 요게 나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 예. 계약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 그 진행이 안 됐대요. 그래서 네. 그것도 저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일단 계좌를 달라고 했다는 얘기야.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나갈 만한 것만 짚어드렸어. 84는. 네. 예. 그러면 이제 5구역에 그거 30층짜리가 제일 유력하네. 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저층과 관련된 부분은 네.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런 틈새 시장이 네. 있다. 근데 네. 그게 다 나갔잖아요. 네네. 다음번 트렌드는 뭔지 아세요?
다음번 트렌드는 이제 큰 물건들이 나갈 차례가 됐죠. 이제 다시 1 플러스 1. 네, 돌고 돌고 1 돌아서 플러스 1이 틈새 시장입니다. 지금 돈 많으신 분들 아니 옛날처럼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옛날보단 좀 가벼워졌어. 그렇죠.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1월 5일 이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11구역은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 가능해졌고요. 네.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1 플러스 1. 예, 자, 근데 장벽이 하나 생겼죠. 예. 토지거래 허가라는 장벽인데요. 이거는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고 이제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일부분이 광명동 남부 부분 일부가 지금 예,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광명동 전체, 그러니까 12구역은 거기서 그래도 철산동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만 광명동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60제곱 이상은 실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철거를 하고 이주 중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광명시청에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담당자 분께서 네, 아직 현행법상 해줄 수는 없고 네, 국토부에다가 일단 질의를 하겠다. 네. 답변 받으면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이주 명령이 났고 네. 지금 철거가 됐잖아요. 1, 2, 네. 4, 5는.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때 네. 조건부로는 네. 좀 내줘야 되지 않나라고 그쵸. 생각이 네. 들고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조건이 네. 주택이 있으면 처분, 네. 그 다음에 또 입주잖아요. 근데 네. 입주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그렇죠. 조건부 허가 쪽으로 네, 좀 이렇게 진행이 네, 좀 되었으면 좋겠고 네,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네. 좀 개인적인 희망과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안 돼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현행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거래를 중단하고 멈추고 기다려달라고 왜냐면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자꾸 안 되는 거를 미리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돼 안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야. 예, 특히 재개발, 그쵸. 재건축은 권리가 넘어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쵸. 아파트하고 틀리게 확인할 거 다 하고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무조건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합니다. 네, 이게 일단 조합에다가 무조건 확인하고요. 그렇죠. 조합에다가 얼마 원 단위까지 확인하고요. 매도자, 매수자한테 확인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산기 다 두들겨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귀찮아서 한 번 안 하면 네,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렇죠. 거야. 예, 중개 사고라는 게 그런 귀찮음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네. 그런 상황이고 1 플러스 1이 조만간에 몇 개의 물건은 없는데 네네, 요거가 이제 물건이 나갈 차례인 것 같아. 네네, 우리 큰형님들 네네. 큰형님들 물건 이제 좀 빠질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11구역에서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분담금 납입자가 이제 빵빵 100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1+1, 그 다음에 법인 물건, 그 다음에 신용 불량자분들은 10, 30, 60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까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앞서서 4구역 같은 경우에도 빵빵 100에서 10, 30, 60으로 바뀐 전례도 있고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거 중간에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여기서 찝어줄게요. 예. 법인은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안 돼. 예? 네. 신용불량자는 모르겠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1 플러스 1이 네. 집주권에서는 2주택으로 잡히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를 낸다고 쳐. 네. 근데 중도금은 나와. 예, 왠지 알아요? 예, 나오죠. 지금 타주택자 나오잖아. 예,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나오니까. 나온다고. 예. 이게 규제가 풀려서 예. 그래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10% 계약금. 계약금 10%는 이게 지금 일반 조합원들도 뭐 빵빵 100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네. 이거는 아직 은행 선정이 안 됐어. 네. 그러니까 은행 선정 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재개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강명에만 집중하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의 재개발이나 지방에 있는 재개발들도 빵빵백이 많았습니다. 네. 빵빵백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10, 40, 50, 네. 1, 6, 3으로 네. 변경된 경우가 많아요. 즉 계약금 10% 정도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네. 변경되는 경우가. 네.
가깝게는 여기 광명 4구역도 빵빵매기였다가 네. 실제 중도금이 진행될 때에는 어떻게 됐죠? 계약금 납입할 때?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죠. 계약금 10% 들어갔죠? 이게 빵빵 100으로 간다는 게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중도금 실행 단계가 됐을 때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약금 10% 정도는 네. 자 준비를 해라. 네네.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마련하려고 또 머리 아파 그때 가면.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게 항상 2주 단계에서 기존 세입자 대출금, 아니 그 보증금 못 빼주셔서 파시고 그 다음에 10% 계약금 못 내가지고 진짜 이거는 극히 드물긴 합니다만 장 소장 네. 그래서 1구역 팔았다며. 그쵸. 갑자기 이게 세입자. 없어서 팔았다기보다 날짜가 안 맞았어요.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 이게 돈이 나오는 날짜보다 원래 그 영감님이 열받아. 아직도 생각하면 열받아. 영감님 원래 나가기로 구두 약속이 된 날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날짜보다 거의 3달 빨리 나왔어요. 거의 후반부에 나가시기로 그때쯤에 돈이 생길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비어버리니까 어떻게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요 보수적으로 네.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약속이라는 걸 왜 하는 줄 아세요? 약속은 깨지는 거라서 약속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깨질 수도 있는 약속이잖아. 구두 약속하셨잖아.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좀 철저한 대비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네. 좀 이렇게 작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네. 우리 장 소장님 우리 재개발 하다 보면 네. 이 세입자분들이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띵깡도 피우고 말썽도 피우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 막 얘기하면서 약속된 일정에서 막 왔다 갔다 하기도 네. 하고 무리한 이사비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이 2주 단계에서는 네. 특히 이제 계약금 중도금이 실행되는 단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거는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저는 계약하신 분들 아시죠? 되게 보수적으로 좀 얘기 많이 드린다라는 거. 네.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재개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 좀 네. 요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네. 가부 네.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어. 뭐 이렇게 멀리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예. 하여튼 뭐 최근에 거래 현황과 네. 그리고 또 이제 4구 타입하고 5일 타입이 있는데 네. 그것도 오늘 나갔더라고. 최근에 4구 타입이 최근에 지금 1구역 지금 모델하우스 딱 열리자마자 딱 보시고 이거다 그러고 4구 B 타입이 그러니까- 지금 2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는 이런 좀 틈새 시장.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12구역에 네. 74 타입 봐봐 이제 나간다. 왜? 저게 지금 보면 괜찮거든. 예. 네. 자 12구역에서는 74A가 지금 현재 제일 네. 저렴하고요. 네네. 아마 이런 물건들이 지금 좀 이제 빠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면 할 만한 게 없거든요. 네, 지금 그쵸. 가격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류 들어간 매물들도 많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에서는 솔직히 뭐 장기적으로 뭐 6개월, 1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 지금 올라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구역 근데 일반 분야 올라가면 네. 거래 안 될 거예요. 그쵸. 그걸 지금 확실하게 얘기 드려야 돼. 계속 지금 매도자분들은 거래가 되니까 1,000만 원 올리고 1,000만 원 근데 그 올리고 거래가 된 게 급매물이 나가니까 거래된 거지. 그쵸. 올라가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일정 부분. 네. 이제 거래가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매도자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됐고요. 매수자분들도 기다리면 싼 거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타이밍이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급매물 다 빠졌고 음.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음. 이렇게 보류되는 것들은 일단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쵸. 이제 예. 지금 수준에서거나 지금 거래되고 있는 네. 금매물 네. 그 정도 수준에서 물건은 나올 거야. 하나 두 개씩. 네. 그런 것들만 나갈 거예요.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저희 사무실까지 오셔서 네. 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종종 초대해 주세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네. 이제 좀 어렵게 모셨는데 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가 또 이것도 30분 각 나오는 것 같은데 한 25분에서